취업난이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 친척들, 가족들 채용하는 거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단계에 왔습니다. 질증 기자와 함께 서영교 의원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징계 결정 났죠?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중징계, 다시 말해서 제명 또는 당원권 정지를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바로 이 중징계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당무감사원은 이제 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당 윤리심판원이 따로 있습니다. 네. 윤리심판원에서 당무감사원에서 낸 이 중징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중징계를 내릴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앞으로 재심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일 안에 서영교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또 그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약간 더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기자들 앞에 오랜만에 섰거든요. 서영교 의원 얘기 확인합니다. 다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를 반성하고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있고요. 남편이 판사들과의 회식 자리에 리포트하던 후원에 관련한 자, 박수영 기자, 지금 좀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대목인가? 저희가 채널A가 보도했던 그 대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A가 2012년에 이 법사위원이었던 서영교 의원이 이 부장급 이상의 고위직 판사들과 저녁 회식을 하는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불러서 인사를 시켰다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자신이 남편을 불러낸 게 아니라 때마침 부산에 있었던 남편이 잠깐 와서 로비에서 인사를 한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회 부분 관련해서는 친오빠를 후원회의 그 회계 책임자로 고용을 했는데 사실은 월급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월급을 주지 않고 고용을 하면 오히려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월급을 준 것이다. 이게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종걸 의원 전 원내대표가 당을 떠나라 이렇게 권하기도 했다면서요.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죠.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이 문제가 터지고 있고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을 어제 오후에 만나서 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답니다. 그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진 탈당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권고를 했었지만 탈당이라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거의 뭐 사형 선고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의원이 아직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았고요. 오늘 그래서 뭐 많은 기자들이 서영교 의원에게 저렇게 출두하는 과정에서 탈당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었습니다만 아무런 대답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요, 지난번 총선 당시에 공천을 과연 왜 줬느냐, 알면서도 주지 않았느냐, 이거 다 공개가 됐었잖아요. 당에서 당시 이제 책임을 맡았던 정장선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시 공천 과정의 서영교 의원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그 익명의 제보자가 이 문제를 제보를 해왔었습니다. 또 익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참고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소명을 해서 자, 이제 본인이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해서 믿었다 이런 설명을 내놓습니다. 일단 당에서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만 공천도 그대로 있고 알면서 이루어졌다는 게 다 드러났거든요. 당은 이걸 어떻게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당시 그 문제가 제기돼서 2차례나 사실은 투표를 했을 정도라면 이것이 사실 심각하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 총선 국민의 지금 정장선 총무본부장 설명처럼 사실 그렇게 따지면 뭐 이런 정도 문제 있는 사람이 한둘이겠느냐 이런 소리 얘기해서 그것을 김종인 대표는 최근에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정무적 판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사실 지도부가 회피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김종인 대표는 8월 27일 전대를 하면 물러가실 분이고 자 여기서 지금 또 여러 의원들이 지금 서영교 의원만이 아니라 뭐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뭐 친인척 갖다 채용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만을 유달리 이래서 제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당내에 있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제 자진 탈당을 권유했을 정도라면 비대위도 이 상황이 지금 국민들이 과거와 같은 잣대가 아니라 훨씬 더 높아진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아마도 윤리심판원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조치가 예를 들어서
출당 조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가 해결을 못한다면 네. 서영교 의원이 네. 무슨 출당을 당하는 이런 모양새보다는 네. 스스로가 아마 판단을 해서 어떤 이유를 떠나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네. 아마 자진 탈당을 하는 이런 네. 방안도 여전히 아마 당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네.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일주일 뒤면 구체적인 징계 내용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징계 만장일치로 결정을 낸 더민주당에서는요, 이제 반격이 나섰습니다. 친박의 핵심 최경환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더민주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최경환 의원의 부인의 오빠, 네. 그러니까 처남이 네. 17대부터 이 최경환 의원 의원실에서 등록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중간에 가지 않았습니까? 아, 의원직은 유지한 채 경제기획원 장관을 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갔을 때 이 네. 처남도 네. 이 공공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의 상임 감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요. 그동안 이 장모 씨는 계속 네. 보좌관으로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그 감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연봉이요 2억이 네. 넘는 고위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보좌관 연봉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이 도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월급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라면 이제 친박의 핵심이고 이제 여당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파의 거의 수장격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당을 거론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핵심에 뭐 이미 이때부터 있었던 건 알려진 일이긴 합니다. 작년에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국정감사장에서 박영선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보좌관이었던 장모 씨가 상임감사로 낙하산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요. 그 또 한 번은 그 보좌관으로 임명된 그분이 처남 아니냐라는 질문도 했었는데 당시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제 기억에 17대부터 의원실에 근무했고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국회에 근무했던 사람이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해명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가족 채용 문제가 아주 그 논란의 폭풍 네. 논란의 중심처럼 떠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살짝 언급만 되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새누리당 의원들도 4명 정도 자신의 친인척을 비서진으로 고용한 것이 드러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명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옛 동서를요, 네. 19대 때부터 4급 보좌관으로 임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육촌 동생을 7급 비서관, 그러니까 운전기사로 등록해서 역시 19대 때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손석준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조카를 수행비서로, 그리고 한성교 의원은 이 자신의 친척을 정책 담당 보좌관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김효옥 혁신위원장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당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공멸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연한 입장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더욱 중요한 거는 이런 입장 표명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길증 기자.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20대 국회 이제 시작하자마자 너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 내려놓겠다 그랬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생각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네. 국회의원의 특권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네. 가장 중요한 특권 중 하나가 불체포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 네. 표기 중에는 어떠한 일을 벌어도 경찰에 체포가 되질 않는데요. 네. 그게 원래는 이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면 72시간 안에 본회의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를 열지를 않고 시간을 끌면서 자동 폐기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법률을 바꾸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죠. 자,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하건만 과연 실제로 이행된 거 사실 따져보면 많지 않았거든요. 자, 새누리당이 스스로 먼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끌어가서 어떻게 바꿀까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당 쪽 살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